사실상 기본적 분석은요, 많은 분들이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단기 투자도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오늘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아쉽고요. 어찌됐건 간에 양쪽 다 단기건 중장기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루고루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넉넉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군들 실전 사례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아차부터 재무제표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러 짧게 갖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뭐 얘기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실상 요거 이외에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잖아요. 물론 더 깊게 보실 분들은 깊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 같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 재무제표 놓고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실적 좋네라는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억 원 단위인데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43조예요. 47조, 35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9월까지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2011년도에 3조 4천억.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3조 5천억, 3조 1천억. 순이익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상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어찌됐건 자이건 타이건 환율 방어가 됐죠. 환율 방어가 되면서 일본과의 또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우리나라는 또 환율 방어가 되면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 한번 뒷부분 투자 지표를 놓고 보면서 이 부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의 투자 지표 우리가 앞서 배운 게 뭐였어요? PER 배웠죠. PBR 배웠죠. 이 계산 공식을 놓고 보다 보니까 EPS 배웠죠. 그 다음에 BPS 배웠죠. 이것이 뭐냐라고 놓고 보시게 되면은 써 있는 것처럼 그대로예요. 주당 얼마요?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그리고 위에 놓여진 것은 주당 2011년도 12월, 2012년 12월 요 뒷부분 형성됐었던 주가의 저가 고가 라인입니다. 저가 고가. 그리고 아쉬운 거는 사실 2010년도께 지금 제가 칸이 좁았고 안 넣었는데 2010년도에는요. 어떤 게 발생이 됐냐면 PER에 있어서 2배까지 밀려 내려갔었어요. 2010년도에 2.60배인가 제가 기억할 때는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PER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순이익이 8,556원 평균이죠. 9,537원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형성됐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점에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저점에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저가 54,700원 혹은 52,500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의 PER은 얼마 수준에 놓여지게 된다?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5.74배. 다시 얘기해서 여기 뭐 6.14배인데요. 6배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내가 전체 주식을 전부 기아차 전체 통으로 샀을 때 주식 다 갖고 있잖아요. 6년 동안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PER 기준에서 배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시장 14.4배였죠. 평균이 5년 동안 평균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런 라인에서 이런 가격대에 편입이 가능했다면 또 2010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2.6배 뭐 이런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했다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부담 요인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서도 좋은 종목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다시 그래프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밴드 차트는 잘 안 보시는데 이 밴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PER 밴드 부분에 있어서 빨간 색깔, 그 다음 노란색, 초록색이 있어요. 이 초록색이 6.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14.4인데 그리고 업종 기준에서 한 8배 정도 돼요.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시세 어떻게 났다고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지워드리고요. 수익률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죠? 뭐. 예. 2010년 기준에서는 저가가 얼마였다고요? 18,350원인데 이 기준이 PER이 제 기억이 맞다면 2.6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때 편입하셨던 분들은 2011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저가 자체가 5만 원대였죠. 지금 이 지표만 놓고 보시더라도 조금 전에 놓고 보셨던 재무제표 그리고 투자지표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나 쉬웠습니까? 머리 안 아프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다만 기술적 분석처럼 매수 포착, 매도 포착이 조금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저평가니까 지금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ER을 대응을 해서 한 가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업황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전체 경제 상황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 선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야, PBR도 배웠는데 내 회사는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PBR을 바탕으로 해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국전력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전력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무거운 종목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수익만 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좋아해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무조건 한 주라도 편입하세요 라고 강조를 드리고 다녀요. 네? 진짜로. 어찌됐건 간에 한국전력의 경우는 매출액은 굉장히 뛰어나요. 43조, 49조, 54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게 많죠. 정부 정책 때문에. 그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좀 억누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부터 해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흑자로 돌아섰지만은 역시 그렇다 할지라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매출 대비해서. 어찌됐건 이 정도로 놓고 보시게 되면 2011년이나 2012년도에 그럼 과연 한국전력을 편입할 수 있었겠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지표 놓고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주가 부분 어떻게 됐어요? 3만 원, 2만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진짜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안타깝게. 여기 보시면 PER이 어떻게 됐습니까? 표시가 안 돼버리죠. 왜? 적자니까. 이런 종목이 많아요.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이 우량한데 이렇게 순이익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없어서 순이익이 없어서 이렇게 적자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로 이렇게 덜어서 해봐야 주당 93원 이익을 내요. 네? 주가가 이만큼인데. 그래서 PER은 200배, 300배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PER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PBR로 접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청산을 했을 때 주당 자산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만 원일 때 청산을 하면요. 대략 0.24니까 4배 정도면 1이 되겠죠? 4배. 8만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8만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 2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밴드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참 이 부분이 심오한 거예요. 일정 부분 그냥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PER 밴드 아까 기아차에서는 PER 밴드로 보셨죠. 근데 얘는 적자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로는 접근을 못 해요. 향후에 좋아질 거다 이것도 안 돼요. 다만 PBR 밴드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려 떨어져서 0.24배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구간이 편입 구간입니다. 다만 편입 구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서 언제까지 저평가가 지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까지 우리가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기술적 분석은 내일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 분석으로만 따지고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적자인 회사도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 가능하다. 왜? 자산가치 부분을 또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IT주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PER도 무지하게 높고 그리고 자산가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막 뛰어오르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장성과 또 업황을 같이 놓고 봐주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차트 놓고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주가 차트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대단하죠?
여기가 아마 0.24배였을 거예요. 아까 지표상으로. 단기적으로 또 급락. 참, 멋진 흐름인데요. 놓고 보시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전력 156.12%. 2011년 8월 기준입니다. 저가가. 근데 2014년 10월 기준에 52,200원이다. 그러면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야, 이게 무슨 수익이니? 두세 달 만에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두세 달 만에 몇백 퍼센트 수익 내는 종목 쫓아가셔서 과연 그 수익을 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접근하실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접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죠? 3%, 5%, 혹은 2%, 혹은 7%. 내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되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적절한 PER, 순이익을 내고 있는 건지, 혹은 자산 가치를 그만큼 갖고 있는 건지, 또 업종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수익을 크게 못 내더라도 내 자산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어제는 좀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내용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녹화 방송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교육자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